청소년기에 부모님들이 그래도 조금 시간을 땡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하면 애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엄마 말이 틀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뇌 활동이 그거를 다 사로잡아요. 근데 엄마가 있는 한은 자기는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대기자 상담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실 조언해 주실 조선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조선미입니다. 아이들의 학업과 관련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1, 고2 연년생 형제맘입니다. 어릴 때 엄마표로 놀이, 영어, 품앗이로 각종 여러 체험들로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빠도 매우 가정적이고 편안한 아빠여서 주말마다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키웠어요. 아이들이 또래보다 신체적 발달도 많이 빠르고 이해력, 암기력, 학습 능력도 많이 뛰어나서 나름 미래 학습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는 혁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기대감보다는 당연히 잘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중1 자유학년제를 보내고 중2 코로나 이후에 현재까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하지 않아도 국영수는 어느 정도 나오고 나오니까 더더욱 안 하고 과학, 사회, 정보 등 암기와 노력이 필요한 과목은 30점에서 60점대로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내신은 7등급이고요. 지금 생각하면 중2 때부터 살살 달래가면서 방법을 같이 찾아보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저는 제 어릴 때만 생각하고 당연히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아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화만 냈어요. 중3, 고1이 되어도 전혀 변화 없고 폰만 하면서 정시 파이터라고 현재 내신 공부는 안 하겠다는 아이를 보면서요. 시험 때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울고불고를 하고 있죠. 갈수록 제가 너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연년생인 동생도 현재 고1인데요. 형을 보아온 것도 있고 본인 사춘기도 있고 시험 기간에는 깨작깨작 집중을 못하고 수시로 폰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아이들이 둘 다 이런지 저에 대한 자괴감, 우울감이 듭니다. 심할 때는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정신 차릴까? 그토록 열심히 키웠는데 겨우 7등급 보자고 그렇게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엄마표로 열심히 살았나? 여태 나 뭐 한 거지? 스카이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공부 의지가 전혀 없는 형제 때문에 고민인 어머니의 사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연을 보면은 약간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나 뭐 이제 이렇게 빨리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일단 두 아이가 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환경 문제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이 이 사연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을 했는데 네. 왜냐면 둘이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지금 네. 형제가. 둘 다 이제 이해력도 암기력도 뛰어나고 뭐 어쨌든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심지어 이제 우수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둘 다 공부 의지가 없고 성적도 네. 안 좋고. 그럼 이제 어머니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중에 어딘가에서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저학년 때 특징은 엄마표로 놀이, 영어, 품앗이로 각종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아빠도 심지어 이제 같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교육에 대한 마음이 맞으셨겠죠. 네네. 그래서 아마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집은 교육에 가정적이다. 대한 열의가 많고 네. 아빠도 뭐 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요.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엄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학습 경험도 시키고 이럴 때 자 그럼 누가 여기에서 가장 주도적이겠어요? 엄마겠죠. 그렇죠. 애들은 이 학습에서 그럼 어떤 존재예요? 주가 아니라 객이네요. 예, 수동적이죠. 수동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계획을 짜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머리를 많이 쓰는 겁니다.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보를 찾고 계획을 짜서 실행할 때까지.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 기능 중에 가장 우수한 인지 기능. 고차원적이에요. 전두엽 기능이에요. 네. 이제 이 교육이 지향하는 거는 뭐 예. 이렇게 그거잖아요. 뭐 자발적이고 창의적이고. 근데 그 자발성에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는데 자발적이 되었으면 하는 존재는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라고 할 때 이미 자발성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자발적이지 않으니까 자발적이라고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라 할 때 이미 자기주도가 없어집니다.
엄마 나 이렇게 해볼게 할 때 그게 자기 주도잖아요. 스스로 했었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엄마 주도 학습을 쭉 시키는 동안 네. 엄마가 잘하면 잘할수록 아이들은 수동적이 돼요. 음. 읽어줄 테니까 들어.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은 예. 정말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 집은 놀이고 학습이고 다 엄마가 주도했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해주셨는데 본인 스스로는 학습을 안 시켰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이제 엄마가 학습을 안 시킨 게 아니라 이 엄마가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아이들한테 전해준 메시지가 있어요. 네. 공부는 이렇게 즐거운 거야. 오. 공부는 괴로운 게 아니야. 예. 공부는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거야. 공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이런 네. 것도 다 공부란다. 그게 전해질 수 있는 거. 그렇죠. 오. 그러니까 아이들은 고통스러운 건 할 안 하는 거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아, 엄마가 다 세팅하고 좋은 면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를 하면 자칫 아이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렇게 즐거운 것만 공부고 네.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거야. 네. 힘들면 안 해도 되는 거야. 힘든 건 가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편집장님도 네. 이 일이 즐거우시잖아요. 저는 즐거워요. 근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 거를 극복하죠. 자, 즐거운 힘든 거는 예.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냥 견디는 거죠. 견디는 거죠. 예, 견디는 거죠. 예, 뭐, 그 뭘 과정은, 애써 뭐 예. 포장하지 않고요. 그냥 힘든 겁니다. 네, 힘든데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하는 아무 거. 생각 없이. 네네. 그냥 근데 우리가 집중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한 2시간 이상 못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커피 마시고 뭐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취의 핵심은 그거예요. 싫지만 힘들지만 견디는 견뎌내는 거. 거. 학습도 그거거든요. 특히 그거를 학습의 세팅이라고 할 수 있으면 초중등 때 그게 전해져야 되겠네요. 네,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정 시간 앉아서 숙제하기. 그래서 저는 이때 너무 많이 시키면 공부는 고통스럽다고 배우고 이렇게 하나도 안 하면 공부는 이렇게 어떤 설렁설렁. 노력을 하지 않는 거, 네네. 힘들지 않은 거. 예.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한 2, 30분을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하게끔 시켜야 되거든요. 그 중간에 말 시키지 말고 네. 그냥 앉아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 그래야지 이제 집중을 흐트리지 않는 훈련이 이게 훈련입니다. 네. 우리 근육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제 1, 2학년 때 너무 많이 시키면 네. 공부하면 고통스러운 감정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크게 반항을 하고 예. 놓고. 얘네들이 이제 초등 내내 즐거운 활동만 했어요. 그렇죠. 이 그러니까 친구는. 뭘 참지도 않고 집중하지도 않고 이제 더 크면은 싫으면 안 하는 거죠. 예. 안 해. 아이들한테 정말 불행한 일인데 예. 자유학년제와 코로나가 겹쳐서 딱 중학교 시기에. 예. 근데 중학교에 가면은 이제 애들이 크니까 또래 비교를 해요. 쟤는 1등 했네. 뭐라든지 쟤는 이걸 몇 점 맞았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또 알아서 이렇게 각성되는 부분이 네, 있는데 네. 그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자유학년제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할 수 네. 있는 그 자각하는 그 기회조차 없었던 거나요.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는 건 3, 4학년 때부터거든요. 네. 이게 뭐 정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음. 나는 그림을 잘 그린단 말을 들었는데 더 잘하는 애도 있네.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동기도 생기고 네. 뭐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어지는. 중학교 때는 이제 성적으로 많이 가는데 네, 이제 일단 6학년 때까지 어머니가 케어를 하셨고. 얘네들 이제 다 잘하는 애들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공부라는 게 긴장해서 하는 거야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성장을 해버린 것 같아요. 이분 네. 입장에서는 중학교를 그렇게 지내와 보니 고등학교 지금 성적이 이렇게 나와서 돌아봤을 때 초등 때부터 시험에 대한 얘기를 덜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앉아서 이 숙제는 일단 앉아서 끝까지 해.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미래 일이잖아요. 네. 미래라는 게 뭐 야 문제집 풀어 그래야 나중에 잘 봐 이런 얘기들은 애들한테 별로 안 통해요. 그냥 무조건 하루에 20분씩은 뭐 해. 네. 이제 그 20분이 저학년에 맞는 이제 이렇게 집중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근육을 만들 때 첫 단계 있고 두 번째 단계 있고 네. 이제 근육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20분은 무조건 해야 앉아서 된다. 이렇게 설렁덜렁 말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풀기.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못하면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풀 때는 20분이 지나도 못 일어나. 이렇게 해서 좀 조금씩 늘리고. 그렇죠. 예. 그게 꼭 공부를 잘해야 된다. 성적 뭐 좋은 대학 그렇죠. 가야 된다. 이런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라. 예. 맷집입니다. 맷집. 예, 그래야지 나중에 뭘 하든지 네. 그걸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습을 잘하면 좋은데 네네. 학습이 안 되면 이거라도.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던
견딜 수 있는. 이걸 내 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한 하거든요. 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또 어머님들, 부모님들 뵈면 어렸을 때는 좀 자유롭게 뛰놀고 키우다가 나중에 공부를 해도 네. 되니까 지금 초등학교 때는 그냥 마음껏 놀아. 근데 고등학교 때 안 잡혀지잖아요, 그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숙제가 좀 많이 이제 효과를 줬어요. 방학 숙제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막 울면서 하면서 막 미리 해야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제 기억에는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중간고사 학기말고사가 있으면 계획을 스스로 짰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안 됐네.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뇌 발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계획을 다 학원 선생님과 부모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요즘에는 과정 중심 평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중요하고 이후에 집에 가서 활동하는 거를 안 주시더라고요.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학원을 안 다니면 하는 게 없어 보이는 없어 거죠.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보내기도 하고. 네, 그럼 이제 학원 보내고 학원 숙제하고 잘하는지 모르겠고 집에서 맨날 폰만 하고. 네. 계속 왜냐면 하시는 이제 거죠. 전두엽을 뺀 뇌를 쓰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시기를 너무 많이 그냥 보내신 것 같아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후도 아마 어머니가 이제 안타까우니까 뭐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네, 해봐라 맞습니다. 하니까 사춘기가 되면 사이가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엄마가 하라는 건 더 하기 싫어지죠. 그리고 화만 내고 있고. 그렇죠. 이 사연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학습 의지, 공부 의지가 없는 부분을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친구 두 형제가 그런 것 같아요. 고1 때 마인드 코칭도 붙여보고 그런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똘똘해서 아이들이 너네들 미래는 뭐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많은 정말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대학은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니? 취업은 예.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긴장할 만한 말씀은 또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여러 면에서 괜찮은데 어느 순간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하는 마음이 많으셨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좀 자식들에 대한 자부심? 음. 근데 이런 게 아이들한테 알게 모르게 전달이 됐겠죠. 학습, 동기, 의지 이러는데 저는 힘든 일은 의지나 동기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하는 거. 예, 그냥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삶의 어느 루틴 안에 집어넣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왜 공부해? 그러면은 설명할 게 없잖아요. 예, 공부해야죠. 예, 그러니까 왜 열심히 해야 돼? 그럼 더더욱. 그러니까 이렇게 내 삶의 어떤 기본에 있는데 이거를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아이한테 이제 가르치는 방식은 이렇게 학교를 보내는 거죠. 이거 학교 가기 싫어도 아침에 가서 몇 시까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 이제 힘든 거예요. 네. 학교에 가서 늘 재밌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교수님 이제 고1, 2 우리가 흔히 생각한 입시의 정말 정점인 지금 시기가 왔는데 이 아이들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냥 지금 상황에서 그냥 해야 되니까 해 하면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안 너무 너무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더 초조해지니까 더 화를 내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청소년기에 부모님들이 그래도 조금 시간을 땡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하면 애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엄마 말이 틀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뇌 활동이 그거를 다 사로잡아요. 아 그렇게요? 그걸 덮어버려요? 엄마 그렇죠. 말을?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엄마가 있는 한은 자기는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미래, 내 현재.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예. 이제 좀 심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아주 조금 듭니다. 폰만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네? 폰을 더 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도 본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폰이라는 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네네. 기계가 되지 않는 한은 뭐 잠자리에 들어서 잠깐.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엄마가 보는 시간은 폰만 하지만 학교를 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뭐 하는지 보이거든요. 오. 그래서 사실은 애들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눈을 가리는 효과가 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영혼으로는 맞는 걸 좀 알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많은 정서적 노력을 합니다. 네네. 그렇게 딱 끊고 어머니 아침 일찍 나가셔서 밤 늦게 들어오고 예. 그냥 집에 먹을 것만 놓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뭔가 적이 없으면 네.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힘드시지만 예.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은 3년 어떻게 끝나는지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예. 오히려 아이들 스스로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주치지 않게 이렇게 하지 그냥 않고. 얼굴도 눈에 왜냐 엄마를 보면 같은 정서가 떠오르거든요. 네. 좀 어렵겠죠. 지금 7등부터 7등급이니까. 받아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갔어. 뭐 어쨌든 자기 그러면 이제 사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없어요. 네. 근데 대학을 못 가고 뭐 어쨌든 뭐라도 엄마가 너 가서 알바라도 해. 근데 알바하다 보니까 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자기가 입시를 다시 하면 그냥 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죠. 그래서 뒤늦게 바꾼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군대 가서 한다든지. 네. 시간에 대한 강박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입시만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제일 저는 공감이 됐는데요. 제가 스카이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멘트.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이가 스카이 꼭 가서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험에 대한 예의만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교수님? 네. 시험에 예. 대한 예의를 지키면 예. 점수가 좀 나오겠죠? 네. 그럼 그 다음에는요? 또 나와요? 또 욕심이? 와, 네가 열심히 그렇구나. 하니까 지금 1등급이 올라갔잖아? 더 해라. 당연하죠. 안 그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거봐, 너 하면 될 수 있잖아. 아, 그래서 애들이 하다가 꺾여요. 엄마가 한도 끝도 없으니까 부모가. 배신감 느끼면서 꺾인 다음에 그 다음에 분노가 진짜 엄청나요. 네. 근데 저는 애들 입장을 보는 사람이니까 배신감 느껴요. 저도. 상담을 딱 끊고 데리고 가서 학원을 하나 늘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학원을 얘가 다닐 수 있는 만큼 수준에서 조절하고 애도 격려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애가 많이 안정됐어요 하면서 이제 끊고 가서 이제 막 학원 투어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 오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애가 이미 한번 이렇게 크게 겪었기 예, 때문에 예.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학습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과 아이한테 자기주도적으로 해주는 것과 이 간극 사이에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공부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공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알아서 안 거를 이해하고 통합해서 몸에다가 장기 기억으로 넣는 겁니다. 굉장히 긴 과정이고요. 그러네요.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ABC를 기쁘게 배웠던 애가 단어가 많아지고 문장이 되면은 당연히 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공부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려면.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해야 되는 거. 저도 일이 많으면 네.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밥도 못 먹고 이게 밥이 안 먹혀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항상 한계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계를 넘는 걸 누가 기꺼이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는 억지로 하는 거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초등 때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네. 자녀의 학습 고민 때문에 성적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의 절대 다수의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메시지 좀 부탁드립니다. 자, 공부는 그냥 하는 거고요. 엄마가 그거를 즐겁게 만들어주거나 뭐 화를 내서 무섭게 해서 하는 방법들은 어느 순간에 그냥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와 일정량의 숙제는 그냥 해야 되는 거고요. 뭐 크게 도와줄 필요도 없고 달래줄 필요도 없고 혼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예, 어머니가 하루 뭐 새끼를 아이들을 먹이듯이. 근데 이제 성적은 그 다음에 훨씬 더 좀 섬세한 관찰력과 뭐 다양한 정보 이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로 소화할 수 있나 이런 거라 일단은 공부하는 맷집, 학습하는 맷집을 키워놓고 그게 한 3, 4학년까지는 이렇게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 4학년 때까지는 과하지 않은 적당량의 학습량을 쭉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학년 이후에 어머니가 아이를 봐서 적절한 양으로 학습량을 늘렸다가 뭐 또 필요하면 약간 줄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성적이라는 점수라는 좀 예민한 놈들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해결책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대기자 상담에 사연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고정 댓글에 남겨진 상담 양식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미 교수님의 메시지를 텍스트로 읽고 싶으신 분은요. 조선미의 육아상담소 이번에 교수님 대신 신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